1946년 5월 프랑스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자크 하임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 아톰이라는 여성용 투피스 수영복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영복처럼 착용한 사람의 배꼽을 덮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합니다. 이에 의류 디자이너였던 루이 레아르는 같은 해 7월 파리의 몰리도르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복 패션쇼에서 새롭고 작은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팬티와 브래지어만으로 된 수영복으로 여성의 배꼽과 엉덩이를 과감히 드러내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레아르는 불과 4일 전에 미국의 핵무기 실험이 있었던 마셜 제도의 비키니 섬에서 이름을 따 수영복의 이름을 비키니라고 짓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이 수영복의 이름도 대중에게 파격적으로 다가설 것이란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수영복이라는 것은 전신을 꽁꽁 가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여자 수영복은 원피스 형태의 속바지 치마 타입이거나 반팔의 반바지 타입 등 노출을 많이 자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수영복 하의의 길이가 지정 길이 이하로 짧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벅지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미인 대회에서 이런 반바지 반팔의 수영복을 입는 것조차 노출했다고 여기던 시기였기에 비키니는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어로 코코넛 껍질을 의미하는 비키니 섬은 환초라고 불리는데, 환초는 산호섬들이 둥근 고리 모양으로 연결돼 바닷물 호수를 둘러싼 형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23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비키니 환초는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에 의해 전략기지로 사용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신형 원자폭탄을 실험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당시 현지 원주민들은 실험을 위해서 강제 이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비극적인 장소로 남게 됩니다. 1958년까지 모두 23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3개의 섬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비키니 섬은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원자폭탄 실험 이후 20년이 지난 1968년 미국은 비키니 섬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도 이 섬은 방사능이 너무 강해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아르의 이러한 파격적인 비키니 디자인은 당시 런웨이 모델들까지도 입지 못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활동하던 미셸린 베르나르딘이라는 누드 댄서를 고용해서 무대에 공개하게 됩니다. 노출이 심한 디자인 때문에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비판에 부딪혔고, 많은 나라에서는 한동안 해변과 공공장소 등에서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49년에 해안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을 금지시켰고, 독일은 1970년대까지 공공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비키니를 자본주의적 퇴폐라고 비난하고,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비키니를 여성이 아닌 남성의 기호에 맞는 옷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키니는 20세기 초반부터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브리짓 바르도, 우르줄라 안드레스와 같은 영화 배우들이 비키니를 입은 상태에서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비키니는 점차 대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리타 헤이워드 등이 비키니를 입은 후에야 비키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영화 비키니를 입은 소녀 마니나에 비키니를 입고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60년대에는 브라이언 하이랜드가 비키니를 주제로 부른 노래가 사랑받으면서 비키니 대중화에 일조했고, 70년대에는 유럽과 헐리우드에서 인기를 끌며 여성의 성해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패션의 힘이 아닌 여성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영복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비키니 섬은 2010년에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